사실은 정부 또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정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부는 지금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24년도에 총선에서 많은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짤을 꿈꾸는 부자 손원생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제가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는 급하다라는 주제로 제 생각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입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매매, 전세,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월세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매매, 전세 둘 중에 택했겠죠.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정부가 있는 것이죠. 정부는 시장 분위기를 살피며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규제를 강하게 했다가 또한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넣었다 뺐다 조절하는 것이죠. 저는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의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정부 또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정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임대인 편, 임차인 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표를 계산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거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도 안정화시켜야 되죠. 정부는 자신들의 표를 위해서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들의 표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엽고 힘을 쓰는 것이죠. 반드시 정부는 서민 주거를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전세가가 너무 폭등해서도 안 되고 매매가가 너무 폭등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전세가, 매매가 너무 폭락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는 지금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24년도에 총선에서 많은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조급하다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허그의 재정 건전성 악화, 두 번째로는 지방세 세수 부족입니다. 첫 번째 허그의 재정 건전성 악화 부분을 살펴보면 제가 하나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5월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5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사고액이 1조 83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해 사고 건수 1443건에서 근접한 4747건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이 1조 1726억 원이었던 만큼 올해도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허그가 집주인 대신 갚은 보증금, 즉 대위 변제도 올해 4월까지 8,144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생 속도를 봤을 때 조만간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와 집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등으로 전세금 반환 사고, 보증 사고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대위 변제 금액 대비 해수율도 2020년도 50.1% 그리고 22년도에는 23.6%로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보증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허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세 세수 부족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올해 1분기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2조 2천억 원 덜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세가 급감한 데 이어서 지방세까지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방세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원인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감소가 꼽힌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해서 시도세가 감소했고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 또한 감소했죠.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임대인 편도 아니고 임차인 편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플레이어를 하는 것이죠. 지방세 세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재산세를 늘려야 합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과 보유하는 사람을 늘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거래량을 늘려야 하는 이유이죠. 또한 보증금 반환 사고도 줄여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사고는 역전세, 즉 전세가가 너무 하락시켜서도 안 됩니다.
반환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가를 급격하게 하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설령 전세가가 하락할지언정 임대인이 대출을 통해서 전세금을 반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로 허그의 재정 건전성 악화, 두 번째 지방세 세수 부족. 이 두 가지로 볼 때 앞으로의 정부는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민 주거의 안정성 강화라는 목표로 전세가의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 그리고 전세금 반환을 못 돌려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부자를 꿈꾸는 부자선생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